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전통 기업들이 지난 4분기 실적들을 내놓았는데요. 시장 전망보다는 하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냉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에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진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밤에 3대 지수부터 국내 증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다우지수는 0.25%로 약보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버텨줬습니다. 0.43%, 0.29% 각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낙폭도 미증시보다는 깊습니다.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0.7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투자하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시각도 조금은 냉정하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조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셔서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또 전문가 멘토님과 실시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셔서 우리 전문가 멘토님들의 실시간 전략을 장중에 받아보실 수도 있고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 또 반도체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정말 좀 답답하게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는 실적도 좋을 것이고 앞으로 뭐 전망이 괜찮다 이러한 취지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중국 돈들이 많이 빠진 것들이 저는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 쪽으로 빠졌다라고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국내 증시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 좀 잘 버텨가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좀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적의 타격을 좀 덜 받는 종목을 선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이냐, 어떤 종목을 고르고 또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1월 마지막 주인데 또 2월 첫째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겨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명절을 앞두고 투심 자체가 좀 국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지금 사람들 심리가 이거 우리나라 주식 할 바에 미국 주식한다, 뭐 일본 주식한다, 뭐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폭을 좀 제한을 두고서요. 답답한 흐름이 좀 설 연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취지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런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지금 나스닥 미선물 지수는 지금 오늘 또 신고가 네. 경신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그러니까 워낙 원래는 과거에는 좀 미증시 가면은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네. 요즘에 그냥 미국 증시랑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은 소외감들을 좀 느끼실 수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또 단타로 뭐 좀 이렇게 뭐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겠다 많이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네. 오히려 또 크게 또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버텨야 할 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설 연휴 때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실적 좋은 기업 그리고 뭐 이런 안정적인 좀 종목이라고 하죠. 은행주나 뭐 배당주 이런 것들에 설까지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수익 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진짜로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 올라갈 때 수익 못 내셨던 분들이 네. 이제 연초에 이제 나도 수익 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맞아요. 빠져가지고 답답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저는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 10월 달 그때 이제 매수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재미 보신 분들은 지금은 관망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뭐 사실 밸류 대비는 굉장히 주가는 싸요. 네. 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중국의 영향과 여러 가지 영향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 이러한 외부적인 이슈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내 증시가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라던가 이런 자금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하는 개인 거예요. 투자자인 네. 우리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유동성 자체가 지금 나가는 돈이 많고 지금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잖아요.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현명한 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메이저 수급들 자체가 좋지 않고 돈 자체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가 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새로운 종목 매수하지 말까요?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지금 오히려 저는 급락이 나온 종목들 좀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오늘 같은 날 네. 급락이 나온 종목? 네, 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좀 일부 뭐 AI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숨고르기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AI 종목들 담아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고 네. 안 올랐는데 갑자기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 소문 게 없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소리 소문 없이 빠진 게 있는데 네. 오늘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원전 같은 경우 우진엔텍에 다 네. 거기 뭐 아니 이거는 사실 거래량도 얼마 안 터지고 지금 따따블 갔거든요. 네, 우진행텍이 상장하면서 그쪽으로 네. 수급이 다 몰린 거죠. 근데 우진엔텍 빼고 지금 나머지 원전들은 다 눌렸어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기회가 아니냐 아. 차라리.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 AI 관련주도 올라왔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조용히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저는 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 오. 이제 그런 종목들 네. 좀 담아볼 기회가 아니냐.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눌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AI 쪽에서도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매번 출연하셔서 이제 믿을 건 반도체다 그 얘기를 맨날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삼성전자 손절하고 엔비디아 산 나 자신
대신 칭찬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회의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위증시는 오르고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 어느 정도 대표주들이 올라오는가 싶다가도 조정이 나오고 또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다 보니까 공략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 것 같아서 뭐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거 질문 드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끝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르는 종목으로 그때그때 갈아타야 될까요? 이게 좀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탄다라는 것은 손절을 하고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종목들 있죠. 막 이거 진짜로 희망이 없고 거래량도 없고 막 그런 종목들을 교체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뭐 거래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AI 쪽, 반도체 쪽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눌리는 것처럼 보이고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끝났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당분간 진짜 희망이 없어요. 2차 전지 쪽은 보지 마시고 차라리 보실 거면은 지금은 반도체 쪽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과거 작년에 그 1분기, 2분기 때 올랐던 그런 지금 HBM 초창기 관련 주들이 지금 시총이 다 커졌어요. 덩치가 커졌는데 걔네들 지금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공략. 그런 애들이 또 다시 가거든요. 쉬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은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가고 어떤 애들은 안 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순환매가 계속 내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2월에 2분기 때 올랐던 종목들을 지금 좀 매수해보는 전략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갈아타신다면 그 기업이 정말로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갈아타셔라. 좋은 종목이라면 분할 매도 전략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선별적으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종목들 또 반도체 종목 안에서 종목 선별을 정말 잘 해주셔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SFA 반도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장중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공략주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는 단기적인 공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이주호 멘토님의 반도체 종목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동안에 저희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던 우리 양시장, 코스닥 시장이 점점 더 낙폭을 키우는 상황 속에서 현재 1%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도 지금 현재 1,900개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양시장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이내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2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1,7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HLB입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수급까지 살펴봤으니까요. 테마도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와 조선 쪽입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에 주담대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고요. 조선 역시도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강세 쪽도 있어요.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은 웹툰입니다. 이 네이버 웹툰 상장 모멘텀에 이어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도 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아침이었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유료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 혼자만 레벨업에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의 피코마라는 플랫폼이 일본 앱 시장에서는 1등에 달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17등에 안착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 시장에서 거래금이 무려 9천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스터블루가 지금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피코마와 독점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도 오늘 강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비 다변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AI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당연히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공급망 역시도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딩 쪽, 웨이퍼 검사 쪽 이쪽에서 국산화를 점점 더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쪽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 역시도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코세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뜯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종목을 살펴볼 차례가 됐죠.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넷 관련 기업이죠.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였는데 일부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고영 역시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9%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웹툰 쪽인데요. 20% 넘는 급등세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쪽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세가 나왔다가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빨간불을 켜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7%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9%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원기업 진료 쪽이죠. 최근에 각광을 받았다가 이내 주목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오늘은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이 중에서도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반도체 종목으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신 분들 다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계세요. 메커스라는 종목을 먼저 20일에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22일에 매도 전략을 취해주셨는데 31.48%의 수익률,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잡아주셨고요. 뉴프렉스라는 종목은 또 9.33%의 수익률, 바로 당일 수익률로 이렇게 많이 잡아주셔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합쳐보니까 최근에 수익률이 107%더라.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주호 멘토님. 네. 급등할 때 아주 그냥 바로바로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네. 다 52주 신고가 다 경신을 했던 종목들 공략을 좋겠다. 해서 네, 너무 잘하셨네요. 아니, 네. 메커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줄 아셨나요? 아니요,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 아마 AMD가 좀 신고가 경신하면서 그때 이제 돌파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흐름으로 갔어요. 얘는 사실은 상승 나왔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시점인데 이날 정말 강하게 돌파가 나와서 상한가가 갔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추가 상승 20% 넘게 나왔는데 와, 진짜.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났고 50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근데 어쨌든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AMD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마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 AMD 관련 주로 엮이는 이유가 뭐냐면 AMD에서 인수했던 그 자일링스라고 그 기업 그 국내 유통권을 여기 메커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MD 관련주로 엮이는 거고요. 사실 메커스 같은 경우는 FPGA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 FPGA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근데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인텔도 지금 요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MD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AMD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결국에는 AI 반도체랑 연결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커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그런 대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그 AMD 자회사 자일링스의 국내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저는 눌리면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잘 공략해서 재공략한다고 한다면 또 수익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30% 넘게 챙겨주셨는데 그러면 눌릴 때 한 번 더 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네요. 근데 이게 자리가 차트상에 이렇게 쌍봉 자리 아닌가요? 쌍고점 자리? 그렇죠. 쌍고점 그러면은 많이 눌릴 것 같은데? 맞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뚫으면요. 제주반도체 보세요. 어떻게 가요? 조정 없이 가잖아요. 제주반도체는 계속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장격인 종목들이 요즘에 흐름이 수급이 집중돼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커스 같은 경우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 AMD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 국내 그 유통 관련해서 그게 있어서 저는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제주반도체처럼 진짜로 조정 없이 그냥 쑥쑥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멋지게 수익률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을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잡아주셔서 상한가 기록을 하고 또 갭 상승 나온 부분까지 빠른 시간 안에 31.48%의 수익률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반도체, 미국에서 점점 더 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I와 엮이게 되면서 신개념, 반도체, 신메모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커지고 있는데 그 관련주로 메커스 잡아주셨고요. 수익률 잘 잡아주셨는데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늘 필요하잖아요.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안에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되는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30% 넘는 수익률 오늘의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메커스 잡아봤고 다음은 뉴프렉스 보겠습니다. 이게 XR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갤럭시 S24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정말 또 잘 잡아주셔가지고 10% 정도의 수익률을 잡아주셨어요. 이 종목도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네. 이 비전 프로 관련해서 좀 관련 엮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실패했던 종목이에요. 그 12월 초에 의문에 14% 급락이 나와가지고 한번 실패했었는데 네. 다시 공략을 한 거고 이게 이렇게 또 공략하자마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날이 저점이었네요. 월요일날 시초가에 네. 공략했어요. 제가 이거 같은 방송국 그 다른 시간대에서 네, 쌈장 제가, 방송에서 네, 거기서 제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하자마자 그날 22% 급등 나왔고 그 다음날 9,290원 50일 신고가까지 찍는 대단한데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설명드릴 때 FPCB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갤럭시 링. 네. 그래서 구부러지는 유연한 그런 PCB가 주목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나왔다. 그리고 어제랑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또한 역시나 눌리면 또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비전 프로가 저는 심상치 않아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완판됐다고도 하는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거는 혁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극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없어서 못 산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뭘 하잖아요. 네. 뭐 인터넷을 하든가 네. 뭘 하고 어플을 실행하는 거를 비전 프로가 이제 쓰면은 그 가상 공간에 다 뜨는 거예요. 네, 그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혁신이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비전 프로 관련해서 XR 그러면 뭐 예를 들면 OLED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네. 이런 왜냐면 거기 안에 PCB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뉴프렉스 같은 PCB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럼 이제 비전 프로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차트 띄우고 매매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진 근데 애플은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안 돼요 지원이. 네? 그 영문 같은 거는 이게 다른 어플 사용하면 되죠. 다른 그쵸. 증권사에. 네. 근데 되긴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뭐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전 프로에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한 그 HTS 다 되긴 하는데 안 네.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뭐 조금 이렇게 눌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눌리면 추가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자리까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전 프로 애플에서 매번 출시한다 그러고 몇 번이나 연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XR 관련주로 또 뉴프렉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종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나 그날 사서 그날 매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이주호 멘토님의 전략이 담겨있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잠깐 몇 개만 더 얘기해보자면 사실 수익 난 게 지금 뭐 메커스 그다음에 뉴프렉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적혀있지 않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오버브 반도체 여기 있네요. 오버브 반도체 10%의 수익률 챙겨주셨고 플리토라는 종목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통번역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기업인데 갤럭시 S24 이슈를 받게 되면서 올라가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도 수익 챙겨 가주셨는데 그러면 플리토는 몇 % 수익이 난 걸까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네. 좀 이게 좀 아쉽게 돼가지고 네. 뭐 수익 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정확한 산정은 힘들고 네.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2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꽤 크게 챙기신 그런 종목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계속 안 빠지거든요. 네.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보세요.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뺄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좀 판단되는 종목인데 네. 그렇다고 이걸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투자 주의도 떴기 때문에 네. 이게 투경이랑 단기과열까지 뜨면은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공략하겠다 하시면은 좀 눌렸을 때 하는 게 좋고, 근데 나는 현금 여유가 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네. 난 이걸 따라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미 너무 떠가지고 좀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결국엔 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반도체네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거는 네. 사실 얘는 반도체는 아니고 AI. AI 네. 기술과 관련된 기업이라서 플랫폼 AI 반도체. 지금 이 미국 시장과 모든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네. AI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된 어떤 언어팩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갤럭시 S24 AI 폰 출시하면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AI에서 파생되는 모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네. 주목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24년도는 AI의 해가 아니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그런 개화기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거는 2차 전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개화기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맞아요. 개화기, 성장기 예, 이제 뭐 있는데?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산업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5G라던가 메타버스랑 똑같은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AI의 실적은 저는 어마무시할 것이다. 시장 캐파 자체가 양극재는 상대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와 AMD 그런 미국 주식들도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 관련주들은 안 빠지고 잘 버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꼭 AI 관련주 지금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눌릴 때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먼저 들어와 주시고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오픈 채팅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주호 멘토님이 다 챙겨주고 계세요. 전략들 다 알려주시는데 모두 다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 방송 공략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익 난 종목까지 봤는데 수익률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오늘 강세 테마에 웹툰이랑 콘텐츠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있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정부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만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넷플릭스 실적도 굉장히 좋게 좀 나왔습니다. 오늘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보는 관점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웹툰 관련주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워낙 그 넷플릭스 콘텐츠들 그리고 OTT 관련 콘텐츠들이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화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넷플릭스 실적 잘 나오면서 지금 이 웹툰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보통 넷플릭스 관련 드라마들, 그 OTT 관련 드라마들이 대부분 다 웹툰 걸로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기서 그칠 건 아니거든요. 네. 추가로 가능성이 있고 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웹툰 관련주 안에서 선별을 좀 해보자면 이게 웹툰 관련주이기는 하지만 그 기업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우리가 기업을 골라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그런 방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웹툰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웹툰에 대한 판권, 그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가 제작이 됐을 때
그 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IP를 통한 그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매출적인 좋겠고요. 부분. 네, 그리고 저 웹툰 기업과 또 드라마 제작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같이 잘 돼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지. 웹툰은 잘 됐는데 드라마가 안 좋게 된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배우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배우 리스크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드라마 다 찍어놨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안 좋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수들을 미리 예측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웹툰 관련주에 대한 관심까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요즘에 넷플릭스도 보시는 분들, OTT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계속적으로 웹툰 산업에 좀 투자해 보시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러면 공략주가 또 뭘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에서 준비를 해주셨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이요? 원전 오늘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우진엔텍 신규 상장했고요.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원전 관련주? 아니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오늘 내일 하고 끝낼 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이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이게 그 AI에서 또 파생돼요, 이게.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SMR에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SMR 투자하는 이유가 그 AI 서버 슈퍼컴퓨팅을 돌리려면 전력이 부족하다. 지금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사실 윤 대통령님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AI 반도체와 원전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자면 어쨌든 AI 반도체가 나중에 지금 AI 기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어쨌든 AI 서버에 대한 구동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통신 없이 그냥 자체 AI이긴 하지만 나중에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데스크탑 AI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오피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피스 프로 AI 데스크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SMR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 얘기했던 게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래서 이게 저는 관련해서 분명히 원전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테라파워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주가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 신규 원전 부지 그리고 지금 원전 새로 지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비중이 8년 만에 최대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석탄을 제치고 지금 최대 발전원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보다 지금 원전이 가장 좀 빨라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원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엮이고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요거와 같이 해가지고 뭔가 나올 거다. 뭔가 나올 거다.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제 이 지역에 신규 원전을 돌리고 이런 것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원전 부지 지금 있는 것들은 분명히 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추가로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핵심 정책주였어요. 원전은.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지금 계속 사이클 돌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신재생 때문에 원전을 없앴었는데 다시 신재생 때문에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과거 정부는 탈원전이었고 아예 원전 하지 말자였고 지금 정부는 원전을 하자였고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완벽한 탄소 중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처럼
100% 탄소 중립은 아닌데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원전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석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근데도 불구하고 원전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에 대한 측면이에요. 지금 어쨌든 보면은 원전을 가동해갖고 거기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 좀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프라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이거 뭐 몸 좋은 사람들 피지컬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풍력 발전 돌릴 기후가 아니에요. 피지컬이 안 좋고. 안 좋아요. 네. 우리나라 그 지형 자체가 네. 피지컬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이런 산업들이 어쨌든 땅덩어리도 좀 커야 되고 네. 햇빛도 좀 강하게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햇빛이 그 뭐 미국이라던가 외국보다 약해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적은 거고 특히나 풍력은 거의 우리나라는 이 지금 거기 태백산맥 라인 거기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관령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바람갭이 네. 큰 바람갭이 돌아가는데 네.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풍력 에너지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나라 거기 대관령이랑 태백산맥 라인에서 만들어봤자 그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신규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력 수급을 위해서 SMR 추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돌아가기에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야 되니까 에너지가 너무 전기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기가 충당이 안 되니까 이런 SMR 관련해 갖고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계속 끌어당겨 쓰자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 아니죠. 이렇게 되는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소형 순서가 모듈 원자로 잘못됐네요. 갖다 쓰자 네. 지금 그 얘기예요. AI를 쓰기 위해서 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소형 모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전이랑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원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서부나 이런 데서 만들고 동부에서 못 쓰잖아요. 그거 언제 끌어당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빌 게이츠는 거의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거와 관련돼서 네. 관련주인데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좀 상승 나왔다가 많이 눌렸는데 네. 이게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온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이 기업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계측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계측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 계측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폭발에 대한 그런 계측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료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4대 계측기를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국책과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이 ISMR 기술, 네. 이 개발에 국책과제거든요. 이거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고 네. 지금 이 계측기 관련해서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탑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이 기업은 다들 아실 거예요. 계측기 나오면 딱 이 종목인데 네네. 사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랑도 관련 있는 그렇죠. 기업이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몇 개 안 되니까 네.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종목 지금 오늘 사실 뭐 좀 눌렸거든요. 거의 10% 가까이 눌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가 기회다.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잡으셔서 가지고 계시면은 좋은 한번 타점 지금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브런치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주 저희 이주호 멘토님 방송 보고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수익도 잘 내주시고 재미있게 말씀도 해주신다고 너무 좋다고 또 연락을 이렇게 줬더라고요. 오늘 브런치 종목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크게 안겨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가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원전이 한 가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는 정책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
종목인지 알고 싶고 또 매수와 목표가, 매도 타이밍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주호 멘토님이 오늘 브런치 공략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다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